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텐데요. 반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예산을 들여 복구에 나설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와 강변을 구분하기 힘들 만큼 수마의 잔해들이 가득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폭우로 마을 곳곳이 침수되고 도로까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20년 의용 소방 생활을 해요. 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겪고 모든 게 다 침수가 돼서요. 수매라든지 가뭄에 저장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매우 급하고 좀 답답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지정. 복구비의 최대 80%까지 정부 지원을 받게 돼 재정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들의 예산 투입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순천과 광양 등 섬진강 인근의 지자체들의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관내 일부 읍면동의 피해가 컸지만 특별 재난지역 기준에 못 미치면서 자체 예산을 들여 복구에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특별한 지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우리 면 지역 일부만이라도 구례군과 하동군에 포함하여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 후에 마땅히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국가하천인 섬진강 때문에 방류로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순천과 광양시는 국회 법안 개정을 포함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구례, 곡성 등 처참한 수해 피해 상황이 전해지면서 이웃 지역을 돕자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 등 인근 도시의 주민들이 서둘러 봉사단을 조직해 현장에서 굳은 일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조이원 기자입니다. 집마다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들. 폭우가 휩쓸고 간 섬진강변 마을 주민들은 삽시간에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던 광경을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아이고 말도 마시오 말도 마. 사람이 살아 나온 것만도 다행이지. 그게 막 발을 뻗고 울고 그랬어. 야속하게 쏟아지던 비는 다행히 그쳤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던 상황. 마치 기적처럼 옆 동네 주민들의 도움의 손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순천과 광양 등 전남 각지에서 온 봉사단 250여 명이 이웃을 외면할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수해 현장을 찾은 겁니다. 바로 구례가 바로 옆 지역이거든요. 근데 뉴스나 이런 데 봐서 너무 이게 피해 심각성을 알고 청년들끼리 좀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집안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취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밥차를 대절해 끼니 걱정을 덜어주고 의복도 세탁해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막막한 심정뿐이었던 주민들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봉사자가 나와서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니까는 안 그래도 인력 부족 사람도 모자랐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전기 수리라든지 하우스라든가 농경지 복구, 도배 장판 이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재능 기부를 해주실 자원봉사자분들의 많은 필요가 좀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실상 남도 전 지역이 수해 피해 지역인 상황. 하지만 더 고통받는 곳을 찾아 기꺼이 돕겠다는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피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수해를 입은 구례 지역을 돕기 위해 여수시도 자원봉사 희망버스를 운영합니다. 여수시는 구례 지역의 수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의 신청을 받아 매일 복구 현장을 왕복하는 희망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도 쌀과 마스크 등 생필품을 지원한 데 이어 전 임직원이 동참하는 복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구례와 곡성이 최악의 피해를 입은 건 섬진강댐이 한꺼번에 엄청난 물을 방류했기 때문입니다. 홍수에 대비해 미리 물을 방류했으면 어땠을까요? 광주 MBC가 확인해 보니까 수자원공사 장마가 시작되고 오히려 저수량을 늘려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섬진강 최상류에 자리한 섬진강댐이 지난 8일 초당 1,800톤의 물을 방류하는 장면입니다. 최대 허용치의 3배가 넘는 엄청난 방류량 때문에 전남의 곡성과 구례, 전북의 임실과 남원, 경남의 하동군 등
내륙 지역 주민들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강물을 터버려가지고 갑자기 거기 그냥 차버린 거예요. 불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강 두 개예요. 네. 두 개에서 펌물을 넣고 많이 보내버리니까 불에가 넣고 난리가 나쁜 거죠. 섬진강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에 홍수에 대비해 미리 댐의 수위를 낮춰놓을 수는 없었는가라고 물었더니 수자원공사는 대비를 하긴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그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기록적인 그 극한 강우가 내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더 있을지 모를 강우 상황에 대비해서 수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한 결과 섬진강 댐은 장마가 시작된 지난 7월 초부터 수위를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초 184m까지 내려갔던 해발 수위는 수자원공사가 두 차례 비에도 방류하지 않고 물을 가둬놓은 결과 지난 7월 29일 댐이 넘치는 한계 수위를 불과 2m 남겨놓은 195m까지 물이 찼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이때부터 방류를 시작해 수위 조절에 들어갔는데 어쩐 일인지 7월 31일부터는 방류량을 급격히 줄였습니다. 그 결과 섬진강 댐 수위도 크게 낮아지지 않은 해발 수위 193m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8일 많은 비가 내려 댐이 넘치는 한계 수위인 197m에 이르게 되자 초당 1,800톤 방류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른 겁니다. 장마 정선이 북상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수문 조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런 여지를 놓친 게 이번 아마 섬진강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장마는 지난 6월 24일 시작해 49일 동안 이어져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장마 기간과 강우량으로만 탓을 돌릴 것인지 수자원공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이렇듯 집중호우로 인한 전남의 재산 피해 2,800억여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전남도가 잠정 집계한 피해 상황은 주택과 농경지, 축산수산 등 사유시설에서 1,445억여 원의 피해가 났고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는 1,391억여 원이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구례 곡성 지역의 조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입니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전남 지역 도로시설이 대부분 응급 복구됐습니다. 전남도는 육군 31사단 등 군부대와 협력해 집중호우로 유실되거나 차량 통행이 제한됐던 도로 구간을 97%가량 응급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이번 호우로 국도 17곳과 지방도 42곳, 시군도 등 58개 도로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